안녕하십니까. 2020년 청소년 상담사 1급 필기 기출문제 중에서 청소년 관련법과 행정에 대한 두 번째 강의하겠습니다. 매년 연도마다 3개의 강의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강의로서 34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41번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문제, 8문제, 9문제 그런 식으로 항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잘 체킹을 하시되 제가 이제 첫 번째 강의에서 했던 스타일을 그대로 살려서 강의할 거거든요. 그래서 해설 페이지를 그때그때 좀 체킹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포스트잇을 하나 사시기 바랍니다. 좀 너무 적은 거 말고요. 약간 보통 사이즈, 큰 사이즈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나 사놓으시면 제가 옆에다 판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쓰는 것도 있고 좀 길게 쓰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포스트잇에 딱 써서 딱 붙여 놓으면 이게 단권화가 되어서 좋습니다. 별도의 노트에 쓰지 마시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책 한 권에다가 모든 거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3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34번 문제는 청소년 복지 지원 법령에 보면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문제에는 청소년 안전망이라고 써드린 것 같아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를 우리가 보통 CYSNet 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2019년인가 그때부터서 청소년 안전망이라는 용어로 이제 변경을 했거든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써드렸고요. 자, 구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여기 중요, 필수 연계기관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음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나오거든요, 문제가. 필수 연계기관. 여기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케이스 매니지먼트 하는 위기 청소년을 사례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례 관리는 많은 자원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필수 연계 기관들이 이제 일종의 자원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협력 의무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대상자가 위기 청소년이거든요. 대상자가 위기 청소년인데, 위기 청소년 대상인데, 첫 번째 지방고용노동관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공보건의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 청소년 복지시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호관찰소 들어갈 수 있고 경찰관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필수 연계 기관들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우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기관과 이쪽에서 해야 될 의무를 이제 매칭을 잘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이거 나오네요.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방고용노동관서, 우리가 보통 고용센터라고 말하죠. 고용복지센터라고도 하고요. 자, 맞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이게 나오네요. 진료 또는 치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대한 협조해야 되겠죠? 네, 의료기관이니까 맞겠죠? 청소년 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에 대한 단기, 일시, 그 다음에 중장기적 보호협조. 네, 이게 바로 이제 청소년 복지시설 아시죠? 쉼터라든지 청소년 치료재활센터라든지 청소년 자립지원관이라든지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일시, 단기, 중장기적 보호협조, 청소년 복지시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서 청소년은 위기 청소년이 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들어갑니다. 보호관찰소입니다. 보호관찰소 하면 생각나는 소년이 있죠. 네, 우리가 보통 비행 청소년 또는 비행 소년이라 하는데, 자, 빈곤가정 청소년일까요? 아니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어야 되겠죠.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됩니다. 이 청소년에 대해서 그래야죠. 빈곤가정의 청소년이 여기 아니라 전문적인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복지 지원 등의 내용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해설에 보시면 그 해설에 10번이 나와요. 10번. 해설의 10번. 그 심학습에 보시면 10번에 보면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나오잖아요. 앞에가 틀린 거예요. 뒷부분까지는 이제 맞고 이렇게 정리하시고, 경찰관서가 있습니다. 되게 이제 경찰서인데요.
지구대 파출소 이런 것들 다 포함할 수 있는데요. 가출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보호 의뢰한다. 긴급 구조 필요한 경우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구조 협조한다. 네, 경찰 관서가 하는 일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기관에서 이런 것을 협력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빈곤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해설을 잠깐 보세요. 필수 연계 기관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심화학습의 첫 번째, 청소년 복지 지원법령상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필수 연계 기관별 협력 의무가 있는데 1번 체킹, 2번 체킹, 3번 체킹, 4번 체킹, 9번 체킹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게 지금 5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 보겠습니다. 통합지원체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수 연계기관의 활동을 서로 연계합니다. 지자체가 하는 거예요. 자, 서로 연계하거나 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치를 추진하는 게 바로 지자체가 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하는 것은 뭘까요? 관할 지역 안에 가로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가로 닫고 위기 상황에 처한 학생에 대해서 상담 지원 의뢰하고 학교 내 상담 활성화를 위한 협조 이런 거 하겠죠. 학교폭력이라든지 학업중단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이제 시도교육청과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는 어떤 걸 합니까? 해당 학교의 학생이 그렇습니다. 각급 학교니까 해당 학교의 학생이 나와야 돼요. 해당 학교의 학생이 학교폭력 등 위기상황 학교 부적응 등의 사유로 결석을 했다. 자퇴를 희망하는 경우 그 밖에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상담 지원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자, 되셨죠? 각급 학교에까지 말씀드렸고요.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입니다. 자, 청소년 비행 예방센터이기 때문에 위기 청소년에 대한 비행 예방 교육, 상담 활동을 협조합니다. 비행 예방 교육 그 자리 밑줄. 마지막 9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이라고 하죠. 꿈드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꿈드림이라고 합니다. 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에 관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바로 이제 협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필수 연계 기관에 해당되는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또 비슷하게 나오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자, 이제 3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 기준이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이 청소년 상담사 몇 명 이상을 배치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쉬워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쉼터, 시군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 다음에 청소년 치료재활센터가 나왔습니다. 힌트를 드릴까요? 자, 여기 있는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사가 3명 이상 배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쉬워요 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만 3명 이상이고 나머지는 다 1명 이상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니까요. 자, 옳지 않은 것. 청소년 상담사 3명 이상 맞나요? 네. 자립지원관 1명 이상 맞나요? 네. 청소년 쉼터 1명 이상 맞나요? 네. 시군구도 마찬가지 1명 이상이에요. 나머지 다 1명 이상이니까 1명 이상 맞나요? 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3명 아니고 여기가 1명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답을 5번으로 처리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네. 이건 청소년 기본법상 나와 있는 거예요. 청소년 상담 법령상 나와 있는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 기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기를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 기준을 보겠습니다. 특별시, 광역시도,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3명 이상 그 자리에 현관펜 밑줄. 요거 하나가 독보적인 것이고 나머지가 다 1명 이상이니까요. 자, 2번 시군구에 설치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 복지시설은 청소년
1명 이상을 둔다. 청소년 치료재활센터, 청소년 자립지원관, 청소년 쉼터도 청소년 상담사 1명 이상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 1명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35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3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문제는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정책위원회가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소년의 정책에 대해서 6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 이런 거 앞에서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들과 연관된 것은 이 정책위원회에서 많이 이제 심의하겠죠,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기구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위원장은 당연히 누구겠어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 팁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주무부처의 업무들이 있겠죠. 여성가족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그 업무들이 있을 건데, 자, 여성과 연관된 일 하겠죠. 그 다음에 가족과 연관된 일 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청소년과 연관된 일 하겠죠. 청소년 상담사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자격입니다. 전문 자격. 청소년 지도사 여성가족부 장관이 부여하는 국가 전문 자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성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성폭력이라든지, 그쵸?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성평등이라든지. 자, 이러한 것들이 다 여성가족부에서 관심을 갖고 하는 업무에 해당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됩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요, 위촉위원회 임기는 위원회 임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위원회 임기는 3년이냐? 아니에요. 여러분, 대개 임기가 몇 년이 많은지 아세요? 2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2년으로 정리하시면 돼요. 거의 대다수가 2년이다. 임기 문제는 2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1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있겠지만 대부분이 2년이라고 좀 생각해 놓고 계시고요.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 연구하기 위해서 위원회, 이 위원회에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숫자 문제 진짜 많습니다. 숫자가 좀 여러분 많이 괴롭힐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인내심을 갖고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경찰청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차관인데요. 위원회 포함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위촉위원회 임기가 2년이라고 했는데 이 위원들은요, 차관급입니다. 자, 위원들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그래서 이 자리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되셨죠? 차관급이 바로 이제 위원회에 해당되니까. 우리가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장관급이에요. 그럼 부위원장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들어갈 수 있는데 위원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X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 30 이렇게 머릿속에 외웠으면 좋겠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는 1, 30 이름보다 위원장, 여성가족부 장관. 그 다음에 위촉위원 임기 2년의 위원들은 차관급으로서 몇 명 이내? 30명 이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 1, 30, 청소년정책위원회 1, 30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임기가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데 그 전문위원은 여기 있는 대로 5명 이내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자, 심화학습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기본법령상 청소년정책위원회가 나왔네요. 청소년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밑줄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둡니다. 청소년정책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장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고요.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합니다. 당연직 위원이 있습니다. 이 당연직 위원은 다 보세요. 다 차관입니다. 기획재정부 차관, 교육부 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통일부 차관, 법무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고용노동부 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제가 거기에 좀 포인트를 준 것은 위원장이 아니라 부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위원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찰청장, 그 밖에 대통령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입니다. 자, 그리고 청소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문가들이 되겠죠. 학자들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여기에 청소년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청소년 위원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십시오. 청소년 위원 가능합니다. 마지막,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 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청소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회 청소년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 청소년 위원 가능 이렇게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청소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는 등 청소년 정책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청소년 정책위원회에 청소년 정책 실무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이제 우리가 그 심의조정에서 어떤 거기 나온 대로 미리 검토할 사람이 이제 일종의 실무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실무위원회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실무위원회를 둔다. 자, 이제 37번 문제 들어가도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다음으로 3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문제는 청소년 기본법령에 나와 있는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제도 문제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자격제도는 기본적으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물어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법의 근거는 청소년 기본법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자, 여기 지문에 근거법령은 청소년 기본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문 하나가 뽑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자격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른 것은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많이 이제 공고문이 나오면 그 공고문을 많이 읽어보시잖아요. 그 내용들 보시면 되는데 청소년 상담사는 연수가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연수까지 해야 자격증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한다. 이 숫자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100시간 이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니은입니다. 니은은 이제 필기시험 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필기시험에 우선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해서 필기시험이 면제되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자, 이걸 제가 틀리게 만들어 볼게요. 회차에 관계없이 한 번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회차가 중요해요. 다음 회차만 면제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틀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문 맞습니까? 맞습니다.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 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해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청소년 상담사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 과정이 있는데 이 연수는 어디에서 담당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거를 산업인력공단에서 연수를 담당한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좀 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답을 우선 해결합니다. 답은 5번이 답이 됩니다. 자, 모두 맞으니까요. 실력 따지기를 한번 보실까요? 실력 따지기를 보면 이거 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서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의 시험에 한해 필기시험을 면제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연수는 등급별로 나누어서 실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상급은 상급끼리, 2급은 2급끼리, 1급은 1급끼리 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등급별 대상 인원과 연수 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합하여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합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 단서 조항이라 하죠. 이것을 다만 이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연수는 100시간 이상으로 하며 연수 내용은 동그라미 1, 이론 강의와 동그라미 2, 실습 등으로 합니다. 저도 이론 강의 들었었고 실습도 했습니다. 이론은 이제 외부 강사 특강이 있었죠. 그래서 와서 이제 이론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실습을 시키시기도 합니다. 특히 슈퍼비전에 대한 실습을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청소년 상담사 연수 실시 기관의 장은 연수의 기간, 장소, 내용, 방법, 평가 기준과 그 밖에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연수 실시 며칠 이전, 40일 이전 이거 알아놓으십시오. 숫자가 잘 나오니까 형광펜은 밑줄 4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강행 규정이니까 반드시 40일 이전에 공고해야 합니다. 만약 이거를 숫자로 틀리게 만든다면 30일이 나올 확률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이제 뭐 며칠 이후에 며칠 이전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게 30일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40일입니다. 연수공고 40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연수공고 40. 자, 됐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연수를 마친 사람에게 등급별로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누가 발급한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제가 앞에서 여성가족부가 관장부처인 거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것은 여성과 가족과 또요, 네,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이제 그 여성가족부에서 관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여성가족부 장관은 연수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그 자리 밑줄. 그 자리에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틀린다. 한국산업인력공단 X 이렇게 정리하십시오.